자, 경제활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경기 민감 업종 대표주 순환. 자, 어쨌든 2주 전부터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많이 오른 언택트주들 쪽에서 수급이 좀 빠지고 있고요. 의외로 뭐 금융주, 자동차, 철강, 화학 약간 무거웠었던 그동안에 참 코로나19 여태 본다면 직접적 피해를 봤었던 자, 이런 산업 쪽으로 좀 돈이 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이게 뭐 쉽게 끝날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뭐 드디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들어올리는 모습을 줬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낙폭과대 경기 민감 업종 대표주들 자, 좀 오르긴 올랐지만 어쨌든 뭐 최근에 올랐던 거를 바로 원위치할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대한 눌림이 나오더라도 이쪽에서 한 번 더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많고요. 자, 그렇다면 좀 분할 매수 관점이라면 이쪽에 눌림목 나올 때만 두세 번 나눠 산다 생각하면 뭐 단기 수익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떤 쪽을 가장 좋게 보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자동차일까, 금융일까? 자, 우리 세 분 파트너께 여쭤봤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철이라고 적으신 거죠? 네. 바로 포스코를 얘기하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자, 최고의 투자자 그리고 정동그라미조 대표 선수. 오늘 우리 송한용 대표님께서 저를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네요. 네. 자, 바로 업종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주 내에서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지수사 가운데 우리 삼성물산, 그리고 철강주 포스코 잡아주셨는데요. 자, 뭐 다들 뭐 아는 기업입니다만은 자, 왜 이 기업을 이 많은 낙폭과대 업종 대표 중에 이걸 준비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모조 대표 선수하고 롯데케미칼 잡으셨는데, 정하죠. 아, 정하죠? 네, 그래서 좀 꼭 거기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화학을 빼셨구나. 네. 네. 자, 그 롯데케미칼을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언택트 관련주들 그리고 자, 지난주 수요일 날 나와서 송관정 대표가 자동차나 또 이번에는 은행 쪽이라고 했는데 그게 올라 버렸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따라 사야 될까? 그런 관점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조선주들도 마찬가지죠. 조선주들도 LNG 쪽으로 해서 이제 많이 발주가 나왔는데 앞으로 좀 추가 상승이 나오고 더 실적이 더 좋아지려면 이제 비LNG 쪽으로도 돌아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이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됐고, 자, 정유주들도 최근에 유가가 좀 급등이 나왔어요. 급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공급 사이드의 문제였어요. 그러나 40불 이상에서는 이제 수요 사이드 문제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아직까지는 뭐 백신이 개발되든지 치료제가 개발되든지 그 전까지는 뭐 이 수요 사이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정유 관련주들이 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주로 어떤 종목이 올라갔냐? 결국 많이 빠져있던 종목 중에서 뭔가 이 좀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이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 안 올라왔다는 그런 저평가 메리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이제 경기 활동이 재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단가들이 점점 보면 좀 이 비용이 좀 감소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화학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아주 큰 재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막조막한 그런 재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회복되고 또 화학제품 가격도 좀 상승을 하고 이렇게 또 원가는 좀 낮아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가 어떤 재료를 갖다 붙이니까 그렇지만 사실 재료 없이도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저평가에 있는 종목들은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 있는 종목보다는 저는 오히려 롯데케미칼처럼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좋겠다. 네. 자, 상대적으로 덜 오른 롯데케미칼 선정을 해주셨고요. 우리 한옥수 파트너께서는 삼성물산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최고의 투자자하고 잡으셨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뭐 일단은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삼성전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 세 사람 다 일단 좋게 일단 해석을 했듯이 삼성전자가 일단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만큼 일단 가치가 그만큼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삼성전자 지분 갖고 있고 또 일단 사상 최고가를 갖다 치고 있는 삼성 바이오 지분도 갖고 있고 또 뭐 건설이라든지 또는 이제 무역이라든지 또 그 밖에 일단 뭐 갖고 있는 생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제 삼성그룹에만 포트폴리오 갖다가 구성해놓고 투자를 해놓고 있는 삼성물산이야말로 그야말로 국내 최고의 투자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가총액이 높아지고 높아질수록 지분 가치는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그야말로 탄탄한 주가 상승을 일단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일단 이런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지분을 갖다 보면 약 평가하면 8조 정도 되는데 지금 삼성물산의 시가총액 한 20조 정도 되거든요. 물산의 시가총액 20조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상황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삼성바이오하고 삼성전자 정도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다른 분야에서 일단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는 어디로 갔냐 이거죠.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물산은 사실상 우리 투자분들은 뭐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 종목들 투자하는 것보다는 삼성물산을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삼성물산 얘기 들어봤고요. 우리 박창현 파트너께서는 네, 포스코를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뭐 후발주자로서 모처럼 힘을 좀 냈는데 철강 시황은 좀 안 좋다는데 그래도 뭐 3분기에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돌긴 돌고요. 어떤 부분을 좀 개최해 보십니까? 일단 뭐 가격 인상 가능성이 좀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시장의 흐름과 맞물려서 오늘 가장 강했었던 이런 경기 민감 굴뚝주 중에서 철강주가 제일 셌습니다. 중소형 철강주 대략 한 4-5종목이 연속해서 상한가 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어제 조선주 이런 흔들림이 일부 있었지만 조선에 들어가게 되는 일부 후판 가격 이런 부분 자체도 추가적으로 인상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자체가 나오면서 지금 철강주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최근 유가도 같이 올라오면서 이런 그 원자재 가격 자체도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도 같이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거를 이제 판가로 전이할 수 있는 이런 철광사 철강 관련해 가지고 이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같이 튀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연쇄적으로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소형주 단에서는 이제 뭐 그 동국제강이라든지 여타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가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14%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반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 올라오긴 했지만 뭔가 조금 아쉬움이 남는 큰 형으로서 아쉬움이 남는 이런 모습이 좀 남겨주고 있어서 뒤를 이어서 발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 대장주로서는 저는 포스코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